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서 지수함수 파트입니다. 자,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뜻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의 제곱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함수로 만들 수 있고 그 Y는 A의 X제곱을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꼴 자체가 Y는 A X제곱 꼴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내가 이 X를 실수 전체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이 밑의 조건이 이 A의 조건이 A는 양수 조건과 그리고 A가 1이 되게 되면 함수가 상수함수로 쭉 그어져 버리니까 지수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1은 제외시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대해서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Y는 A X제곱꼴이 되어 있는 거를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꼴은 우리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그리고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로 좀 나눠주고요. A가 1보다 큰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수를 그릴 때 처음에 함수를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함수값을 찍어가면서 대략적인 개형을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예시로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우선 1일 때 함수값이 2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X가 2일 때 Y의 값이 4가 된다는 거, 그리고 X가 0이면 어디를 지나고 1을 지나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을 지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을 지나는 즉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그려지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우리는 1일 때 얼마로? 2분의 1로 그리고 2일 때 4분의 1로 찍어질 거고 그리고 0일 때 1을 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고 마이너스 2일 때 4를 지나는 함수로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로 그려지겠네요.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우리가 A값의 법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을 하나씩 이제 파악을 해 가볼게요. 자, 정의역은 기본적인 전체 실수 전체가 정의역으로 나타나고 그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값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죠. 되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A가 1보다 컸을 때는 어떻게 돼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같이 커지는 얘는 증가함수고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작아지는 감소함수죠.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식이 x1과 x2가 있었을 때 x2가 크면 fx1과 fx2가 존재하면 이게 큰 게 증가함수의 수식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면 감소함수는 반대로 x1과 정의역 x1과 x2에 대해서 x2가 더 컸을 때 fx1이라는 함수값과 fx2라는 함수값을 비교해서 큰 쪽에 있는 정의역에 따라 나오는 함수값이 더 작아지면 이게 감소함수의 뜻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감소함수, 증가함수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치?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다음 A가 1보다 클 때 이거를 만족하느냐 라고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다시피 얘가 이쪽은 쭉 커지는 건 당연한데 이쪽으로 좀 음수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얘가 수가 점점 작아진다는 건 알아요. 즉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는데 문제는 0이 되진 않죠. 그치? 0이 굉장히 가까워지긴 하나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까워지긴 하나 우리가 그 값이 되지 않는 그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그 점근선은 둘 다 뭐가 y 꼴 0인 x축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어요. 되셨나요? 두 함수 모두 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함수를 볼 수가 있고 또한 두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자, 2가 아니더라도 3이고 4가 들어오더라도 x가 0이면 1인 즉 0,1을 반드시 지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1을 반드시 지나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다 라고 부르고 그 정점이 0,1이 정점이 되어줍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사실상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되겠죠? 그러면서도 A 값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윗방향으로 향하는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향하더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학교 개념 내용이 아니라 이제 고등 실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게.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이 x1, y 여기가 fx1이란 지점이고 요 지점이 x2, f x2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x1하고 x2하고 더해서 2로 나누는 함수값하고 그리고 fx1하고 fx2하고 더해서 2로 나눈 함수값을 비교해 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여기와 여기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눴을 때의 함수값 여기를 뜻합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fx1과 fx2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데는 여기를 뜻하게 돼요. 되겠어요? 이게 좌변, 이게 우변을 뜻하죠. 누가 커요? 누가 커? 우변이 크죠. 그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미적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심화 문제에서 간혹 써요. 되겠어요? 그러면 보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A가 1보다 크나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나 둘 다 뭐예요?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수식을 만족해요. 되셨나요?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록까지 조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보시면 되겠고, 자, 평행이동 전에 몇 가지를 더 이제 조금 알아가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해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자, 요렇게 가는 y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y는 여기를 ax고, 그리고 여기를 bx라고 씁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a, e, b의 대소를 비교해 보려고요. 이건 처음이었으면 아예 숫자로 썼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봤잖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 봐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0,2를 지나간다는 건 다 동일하고 전면선이 x축이라는 것도 다 동일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빠르게 올라가는 녀석과 천천히 올라가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밑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천천히 올라가는 녀석의 밑이 작겠죠.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녀석이 밑이 크겠죠. 되겠어요? 중요한 지점은 이쪽은 참 구별을 잘해요. 근데 이쪽을 조금 생각을 좀 잘하세요.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빨리 올라가는 녀석이 빨리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 있으면 당연히 3을 밑으로 가는 녀석이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갈 때도 3을 밑으로 가는 녀석이 빨리 내려갈 거라고. 3분의 1, 9분의 1, 뭐 27분의 1 이렇게 내려갈 때 2는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해당되는 교차 지점이 어디야? 0,1이 교차되는 부분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어졌을 때 여기가 y는 2분의 1 x제곱이다 라고 쓰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타날 텐데 당연히 얘네들은 색깔별로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뭐 4고 여기가 뭐 1.5,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역수로 뒤집으면 얘는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3분의 2가 되니까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0보다 작고 1보다 컸을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그래프를 겹쳐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밑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겹쳐 그려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게 어느 부분에서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한번 봐봤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와서 크게 많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만 하고 갑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평행이동. 자, 이거는 어떤 함수든 관계없이 우리가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돼요? X-M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이건 모든 함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Y축으로 우리가 N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Y-N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Y는 AX제곱에 대해서 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식은 원래는 Y-N은 AX-M이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니까 Y는 쓰고 싶으면 Y는 AX-M에 플러스 N이라고 써지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점근선과 정점. 그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같이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를 지수함수 평행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인데 당연히 X축 대칭이 있을 거고, 그리고 Y축 대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원점 대칭이 있을 거고, 그리고 Y는 X 대칭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5가지의 대칭이 있었을 때, X축 대칭은 잘 아시다시피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Y축 대칭은 X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를 모두 다 바꾸면 되는 거고, Y는 X 대칭은 X, Y의 자리를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Y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다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점 가지고 좀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A, B라는 어떤 점이 A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X축 대칭을 하면 우리가 쭉 대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갈 텐데 여기 있는 요 점은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해당되는 Y는 X 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축대칭이 나오는 이런 축대칭이나 Y는 X, Y는 마이너스 X 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선대칭이죠. 선대칭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이렇게 선 나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 선대칭하면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배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하고 요거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선대칭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선대칭이 된 상태에서는 X축 선상에 내가 아무 점이나 딱 찍어도 여기서부터 A까지 가는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 A1까지 가는 거리가 항상 동일하다고. 되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선대칭이 됐다는 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인데 두 개가 뭐예요? 합동이에요. 그래서 어디랑 여기가 항상 같아요. 그러면 X축 대칭을 하면 X축의 모든 점에 대해서 원래 그래프하고 대칭된 그래프에 가는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대칭점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겠죠.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원점, 점대칭이죠, 얘는. 순수하게. 점대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점 대칭은 그 점을 원점하고 실로 딱 잡아놓고 180도 회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을 한번 하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회전을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존재를 해요. 아니면 이렇게 대칭을 넘어와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칭 2번 넘어오는 건 2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전하게 되면 1번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회전시켜서 180도 회전시키면 한 직선상에 놓이면서 이쪽 점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서로 항상 이렇게가 대칭으로 생겨나겠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대칭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들 한번 해 나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지수함수 fx가 a의 x제곱일 때 다음 성능 중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지수함수의 특징을 보는 건데요. fx가 a의 x제곱이었을 때 첫 번째 기억번 f p 플러스 q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a의 p 플러스 q다라고 쓰여지겠죠. 좌변식은. 우변식은 FP하고 누구하고 FQ하고 서로 곱하래요. 그러면 A의 P 곱하기 A의 Q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A의 P 플러스 Q다라고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좌변 우변 서로 같더라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니은번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함수? 증가 함수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근데 A에 대한 조건이 없죠, 지금. 1보다 크냐 작냐를 안 알려줬잖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일 거고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일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얘는 알 수 없으니 얘는 거짓. 자, 디귿번. 저렇게 써놓으면 또 모르더라. 저거 뭘 의미해? 그치. 대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 명제에 대한 대우를 생각을 하면 x1과 x2가 서로 달랐으면 이거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이다 라는 게 대우 명제잖아요. 이게 뭐래? 1대1 함수를 뜻하고 있죠.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려봤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당연히 다 하나의 함수값만 계속 같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 대한 함수 중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이동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겹쳐낼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기억본부터 보시면, 자, y는 우선 2배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 전개하면 2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두 번째, 니은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자, 요거를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우선은 여기 3이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치? 이 3이 곱해져 있는 거는 어떻게든 해결해서 없애버려야 돼.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대칭이동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요 3이 문제인데 이 3을 우리가 봐보세요. 3이라는 숫자는 내가 2로, 밑을 2로 고치고 여기에다 어떤 수를 쓰고 싶은데 요거 뭐라고 쓰면 돼요? 요거 x라고 이렇게 써보자. x는 뭐야? 로그로 쓰면 되죠. x는 뭐야? 로그 2를 미치하는 3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로그 2를 미치하는 3이다 라고 고쳐 써도 되죠. 그래 놓고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라고 쓰면 얘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로그 2를 미치하는 3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를 미치는 3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 그 상태에서 뭐 하면 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이었고요. 자, 디귿번 y는 우선 2의 2x 마이너스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봐. 지수함수 꼴은 y는 ax 제곱꼴이에요. x 앞에 항상 1이라는 개수가 붙죠. 저기를 1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상 2의 x-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4의 x-1 제곱인 거죠. 밑이 얼마짜리인 거야? 4짜리인 거야, 사실은. 됐죠? 이렇게 해서 얘는 불가능. 자, 리을번 y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인데 당연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인 거죠. 그죠? 그러면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평행이동으로서 3만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기역, 니은, 리을인데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니은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지수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대요. 자, 써 내려가면서 해봅시다. a 곱하기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내가 원점 대칭을 한대요. 그러면 그 원점 대칭을 하면 x부호, y부호가 모두 다 반대로 a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우선 이대로 둘게요. 이대로 둔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한대요. 그러면 y 마이너스 3의 a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자,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1,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이때 a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y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6을, 그리고 여기 x에다가 얼마를?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는 그냥 9가 되겠고요. a 곱하기 여기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어주네요. 그죠? 그러면 a 값이 얼마로? 3으로서 계산이 되어줍니다. 됐나요? 자, 근데 잠깐 봐봐. 쌤이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문제 풀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해놓고 이상에서 중간식을 항상 y는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x제곱, 아이고야, 3의 x제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면 y는 이제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얼마냐 전개해서 넘기면 3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즉 이 두 식이 뭐야? 해당되는 정리한 식들이야. 그치? 그 정리하는 식을 굳이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식이 정리가 필요할 때는 내가 그 그래프가 그릴 필요가 있을 때 식이 정리가 필요해.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가 필요하진 않잖아. 대입에서 어차피 미정계수인 A값만 찾으면 되죠. 굳이 시간 들여서 얘네들을 쓰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우리가 식 계산이 늘어나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져. 그러니까 그 상태로 놓고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계산을 해 이끌어가고 나중에 혹 필요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 막판에.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y는 3분의 1 x-1 k가 다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상수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보니까 우선 y는 3분의 1의 x-1 k인데 원래 있던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k만큼 우리가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원래 지금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의 함수는 어떻게 생겨 있을 거냐? 원래는 3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겨 있겠죠? 끄덕이지 마. 끄덕이지 마. 이렇게 생겨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생겨 있어야겠죠? 정신 차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x축으로 일만큼 평행이동하면, 저기 주황색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로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요 그래프를 x축, 밑으로 k만큼 내렸을 때 1사분면을 안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지점이 생각되는 게 얘가 지금 y절편이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요 y절편이 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면 1사분면을 안 지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y절편. 그러면 y절편 값을 찾으려고 이 동그라미의 y절편을 찾으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 y는 3이라는 y절편을 처음에 갖죠. 되겠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여기가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y절편을 전체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원래 이동되는 그래프의 y절편이 여기가 3-k가 y절편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3-k라는 게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쟤는 1사분면을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넘기시면 k는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최소값은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fx가 주어졌는데 얘가 3의 x제곱의 그래프래요. 자, 이거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그래프, 마이너스 3도 있구나. 빼기 3에 대해서 이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값의 합을 구해보래요. 자, 이런 거 우리 또 절대값 나오면 당황스럽잖아. 그치? 그래도 한번 잘 그려보면 원래 그래프부터, 자,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쌤이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는. 3의 x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점근선이 x축이고 0,1을 지나고 있더라.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3칸만큼 내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내려오겠네. 그리고 정점이 0,1이었던 게 0,-2를 지나고 있겠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됐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절대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을 찾으면 좋을 텐데 못 찾을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찾아도 로그값으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지? 뭐 그러면 여기 찍어 놓으세요, 그냥. 필요시에 나중에 구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뭐 하래요? 얘를 절대값을 취해보래요. 됐어요? 절대값을 취하면 당연히 x축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접어 올려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점근선도 따라 접어 올라가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던 게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어디를 지나가요? 0,2를 지나가겠죠. 그리고 요 양수 쪽은 그대로 뭐 유지를 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y는 k를 그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y는 0에서는 한 점만 만나죠. y는 1에서는 두 점을 만나고 있고, y는 2에서도 두 점을 만나고 있고, y는 3에서는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 가더라도 안 만나겠죠. 그럼 가능한 정수는 누구와 누구? 아이고, y는 3이라고 적었어. 바보. 1, 2. 1과 2만 두 점에서 만나겠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나라, 죽지 마라.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 5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풀 때 조금 그래프 나오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나는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쌤이 풀 때
항상 느끼는 건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점이야, 점. 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 점들의 규칙을 찾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위치별로 쓰는 게 좋아요.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3의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있대요. 자, 그러면 저 수식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는 3의 x제곱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하나는 3의 x제곱을 뭐 한 거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러면 얘네 둘은 평행이동의 관계구나.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그죠? 그렇게 느끼시고 그 상태에서 AB의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두 선을 그었을 때 AB하고 AC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이때 우리가 A점의 Y좌표를 한번 구해보래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주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A점에 대해서 X좌표를 K라고 두면 Y좌표는 3의 K 플러스 1제곱이 Y좌표가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구해야 되는 게 얘야.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정신 차려봐. 목 꺾일 것 같아. 자, 봐보세요. 점의 위치가 A가 왼쪽 위에 있죠. 그리고 C는 A 아래쪽에 있고 B는 같은 선상의 오른쪽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적을 때 애초에 여기에다 C점을 적고 여기에다가 B점을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위치에 맞게. 되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 X좌표는 K고 Y좌표는 3의 K-2다 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Y좌표가 3의 K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면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Y는 3의 X-2라는 함수에 Y의 값이 3의 K 플러스 1이 나오는 X값을 찾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당연히 K 플러스 1과 X-2가 같아야 되면서 결국 X가 K 플러스 3. 결국 여기가 뭐가 돼요? K 플러스 3이다 라고 구해내면 되죠. 근데 사실은 그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랑 평행이동의 관계고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이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3만큼 평행이동해서 온 게 결국 점 B였던 거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가 K 플러스 3이다 라고 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와? A, B와 그리고 AC가 길이가 같대요. 근데 AB의 길이가 얼마로? 3으로 우리가 구했죠. 그래 놓고 AC의 길이는, 자 보세요. 항상 길이를 구할 때는 좌우로 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고 위아래를 구할 때는 위점에서 아래점을 빼면서 길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누구에서? 3의 K 플러스 1제곱에서 3의 K 마이너스 2제곱을 뺀 게 3이래요. 됐어요? 자, 구하고 싶은 게 뭐야? 3의 K 플러스 1제곱. 그러면 나는 우변을 3의 K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1이고 빼기 여기 뭐라고 쓰면 돼? 그치. 3의 마이너스 3제곱.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전개했을 때 위에 게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게 3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 얘는 1 마이너스 27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결국 27분의 26이 되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3의 K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26분의 27. 그러면 26분의 81이라고 구해지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가는 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입니다. 자, 진짜 지수함수 최대최소는 쉬워요. 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면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지수함수는 감소함수예요. 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들은 최대최소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쉬울 수밖에 없냐?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최대최소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감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최대 최소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제한된 영역이 있어야 하고, 그 제한된 영역에서 당연히 작은 쪽이 최소값, 큰 쪽이, 경계의 큰 쪽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감소함수에서는 큰 쪽이 최대값, 작은 쪽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결국 이 밑들이에요. 즉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아니면 1보다 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어디 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지만 잘 판단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따지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지수가 조금 복잡한 꼴인데, 즉 A의 X제곱 꼴이었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에 A의 지수가 조금 복잡한 어떤 다항식으로 주어주면 여기에 대한 뭐만 찾아내면 최대와 최소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몇 차로 나오겠어? 2차로 나오겠지. 우리가 결국 알고 있는 건 뭐야? 2차에 대해서 최대 최소밖에 모르잖아, 다항함수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fx에 대한 최대 최소만 찾아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만 조금 조심해서 푸시면 어렵지 않아요.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꼴이 반복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요. 2의 뭐 2x제곱 뭐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3에 대한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보아라. 뭐 이런 형태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치환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치환하는데 2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할 때 이 2의 x제곱이 항상 무슨 수? 양수. 그래서 t값이 항상 무슨 수? 양수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존재는 해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자, 봐.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요거를 치환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걸 치환할 때는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시켜보면 얘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배에 얘네들을 곱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크죠.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지겠죠. 약분되면서. 결국 누구보단 커요? 2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t의 조건이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t의 조건이 붙어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착실하게 잘 봐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1번서부터 해봅시다. 자,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보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밑이 지금 1보다 크네요. 그지? 밑이 1보다 크네? 그럼 여러분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큰 쪽 x는 1에서 뭐가 나올 거고, 최대가 나올 거고, 그리고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가 나오겠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x1 집어넣으면 y는 2에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하면 요게 8이니까 5라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 최소값 y는 우선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이게 0 되면 1이고 1에서 3 뺍니까?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갖겠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 이번에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러면 이번에는 x는 2에서 뭐가 나오고 최소가 나올 거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뭐 숫자 대입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계산을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고, 자, 두 번째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뭐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1번 문제는 밑이 2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최대에서 전체 fx의 최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최소에서 fx의 최소가 등장을 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최대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 x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2차 함수의 최대최소인 거지?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결국 요 축이 지금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x가 1에서 최소 얼마를 마이너스 3을 갖고 x가 축에서 먼 쪽이 어디냐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가질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는 4에서 최대 1을 갖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저기 지수에 2의 1제곱이 즉 2가 최대인 거고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8분의 1이 최소인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호. 오호. 내가 잘못 푼 게 아니구나. 아, 정말. 니네 책은 나랑 다르니? PT하고 문제 똑같아요? 그래? 다르지, 플러스 2지, 책에는. 내가 잘못 푼 게 아니잖아.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하기가 되어 있어요. 하루 찍단해서 잘 안 보이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선 PT상에서 답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책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플러스니까 y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답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책하고 맞춰보시면 그 책에 있는 게 맞고 PT에서 맞춰보시면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이번에는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래요. 자, 이번에는 밑이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이거의 최대에서 뭐가 나올 거고 fx의 최소가 등장을 할 거고 이번에는 이거의 최소에서 fx의 뭐가 나타나요? 최대가 나타나겠죠.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한된 범위는 또 0부터 어디까지? x가 3, 4, 2 그럼 표준형 만들어 보면 x-2의 제곱인 거네.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값이니까 x가 2일 때 최소 0을 갖고 그리고 x가 2니까 0에서 최대 4를 갖네요. 되겠어요? 그러면 최대 4니까 여기 2를 넣으면 16분의 1이 최소값인 거고 최대값은 0이니까 1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이, 말해주지. 2네, 4가 아니라 2네. 그럼 여기가 빼기 2겠네. 그죠? 그러면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그리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인 거고 그래서 정확한 답은 최대일 때 최소 4분의 1을 가질 거고 그리고 최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최대 4를 갖겠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문제 두 번째였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1번 보시면 y는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제한된 범위는 0부터 x가 2 사이래요. 자, 그러면 우선 꼴을 바꾸실 때 쌤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얘를 애초에 쓰실 때 2의 x제곱의 제곱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 붙어 있는 거는 계산을 해버려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시고요. 그리고 뒤에 제한된 범위도 2의 x제곱을 우리가 해당되는 변수로 잡을 거니까 얘가 0이 들어오면 1일 거고요. 여기에 2가 들어오면 4라고 쓰여지겠죠. 됐어요? 그래 놓으면 식이 이제 당연히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 대해서 1보다 크고 t는 4보다 작다라고 써놓으면 이 함수의 최대치수.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표준형 만들고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면 t가 2일 때 최소 마이너스 3을 그리고 t가 4일 때 최대값 2는 4에서 3 빼니까 1 같네요. 그렇게 해서 구해두시면 문제는 풀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는 y는 9분의 1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3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인데 이번에도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x는 0 사이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이거야.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것도 생각할 경우에 0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1보다 크고 t지. t는 3보다는 작다라고 t의 범위가 정해질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 대해서 1보다 크고 t는 3보다 작다. 뭐 풀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표준형 만드시고 답 내시면 정답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익힘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